오늘 참 날도 꿉꿉한데 기분도 축축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의 검찰 소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주가 조작 의혹으로 따지면 4년 만에 첫 대면 조사일 거고요. 서면 조사, 그동안 성실하게 응했다고 보는 분들은 뭐 감이 없을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면 질의서를 미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는 검찰 측과 조율해서 주고받았고 디올백 조사에 5시간, 주가 조작에 7시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도 사실 나왔어요. 그 입장을 만나보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원석 총장의 이런 입장이라는 거 이걸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면서 헌법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드는 생각은 식물총장, 허수아비 총장,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런 패싱을 당하거나 검찰권의 어떤 중립적인 독립적인 방향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검찰총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중에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또 다른 권력 암투를 마치 예고하듯 기자들에게 조사 후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의 입장을 더 기다려봐야 이미 검찰은 중앙지검은 또 대통령실은 스스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이 대검 즉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주말에 기습적으로 황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의는 검사들은 검사들 스스로의 규칙과 규율, 원칙,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이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일요일에 이 뉴스가 알려지고 나서 월요일 오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탄핵을 요구했던 민주당에게 반발했던 검사들의 기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 앞에 굴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조차 못해보는 선택적인 검찰의 분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력감이 들어요. 우리가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정부 하에서 이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라는 곳은 이미 국민들의 기대와는 한없이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고요. 심지어 디올백과 관련해서는 확보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법조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더불어서 디올백 수수 관련 사건도 무혐의 종결 처리,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상들이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조사의 방식, 조사의 시기, 조사의 내용,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적이고 어이가 상실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걸 떠올려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 불가피성, 조사 불가피성,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사과가 필요하다, 또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통일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후보들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일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여론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죠. 즉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과의 조율을 통해, 여기선 중앙지검이겠죠.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와 형사부의 어떤 조율을 통해 조사의 방식이나 조사의 시기 같은 것들, 또 조사의 내용까지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일단 명분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조사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했다. 성실히 응했다. 더불어서 역대 영부인들과는 다르게 현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직접 검찰의 조사에 응했다. 라는 대목을 언론들도 강조하고요. 실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청문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청문회에서는 출석은 필요 없는 일이고, 더불어서 여권 의원들에게는, 여당 의원들에게는 좋은 명분이 되겠죠. 이거 봐라, 검찰 조사 이미 응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특검이 필요하느냐? 근데 무슨 진실 규명이 필요하느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수사권 침해다. 이제 이런 방식의 논점 흐리기가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문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최수근 해병과 관련된 청문회, 더 나아가선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토요일 하루 반짝하고 일요일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일요일 오전에 언론으로부터 타전된 속보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았다. 제3의 장소에서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일요일 오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사실상 항명이자 쿠데타다. 이원석 총장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거취 문제 어떻게 될까? 이런 쪽으로 논점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즉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임성근 사단장의 위증 의혹이라든지 발언들,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 행동들, 그리고 그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주목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중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더 나아가선 삼부토건, 군 골프장엔 삼부가 없다라는 것을 임성근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부는 무엇인가? 삼부토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슈일 수 있는데, 지금 대중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대. 그런데 이원석은 패싱됐대. 특히 검찰, 이원석 총장에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대검과의 관계성, 윤석열 대통령이 후배 이원석을 패싱하면서 중앙지검과 직거래를 했다. 딜을 쳤다. 이런 비본질적, 물론 이것도 본질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보다는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대중들은 거기에 주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보도량이 이 건, 김건희 여사 조사건, 이원석 패싱건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에서는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적어도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 정도는, 검찰의 수사권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미 이원석 총장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성역 없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작정인 것처럼, 그런 의지라도 보여준 것처럼 대통령 마음에선 이원석이란 이름이 이미 지워져 버린 상황일 텐데, 만약에 믿을 수 없는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 서초동에 한동훈의 동기인 이원석이 자리한다면 대통령 손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여사 조사건으로 인해서 이 판을 한번 흔들어보고 이원석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끔 또 맡겨보고, 만약에 검찰총장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로 비우게 된다면
자신들의 사람으로 검찰총장을 교체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정도의 내용은 이원석 총장도 또 대검의 간부들도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당의 한동훈 후보의 마음도 복잡단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벤트는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의 당대표가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원석 총장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좀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황제 조사였고,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어느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는, 유례없는 조사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명정대한 검찰?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최종적인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만, 주가 조작 세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론이 있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내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듯이 결국 김건희 여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앞서 권익위의 그런 결론과 아주 유사하게 동일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 일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고 제가 또 생방 중에 제대로 제 의견을 정리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4년 만에 지각조사. 예전에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샌드위치 검찰 조사라는 것이 과연 검찰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압축적으로 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마치 조사 방식이나 조사 시기, 조사 내용까지 조율하면서 피크닉 다녀오듯 김건희 여사는 검사들과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역풍, 더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종합 특검,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심지어 여론조성팀 의혹까지 조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종합 특검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